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놀라움,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수석 기술자 알리셰르가 한국의 KTX를 체험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25년간 근무해온 수석 기술자 알리셰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타슈켄트의 철도청 회의실은 늘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책상들과 벽에 걸린 러시아제 기관차 사진들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저는 모스크바 철도대학에서 수학했고 독일과 프랑스의 고속철도 기술을 배웠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철도 기술의 최고봉은 유럽이었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철도 시스템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급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의 KTX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무슨 철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베테랑 기술자 하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검증된 러시아 기술이 있고 독일의 ICE 같은 최고급 시스템도 있는데 말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만큼은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고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기후 조건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여름에는 4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환경에서 과연 한국 기술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들이 오갔고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적 전통과 경험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한국으로 시차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동료들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차피 겉만 번지르르 할 거야. 실제로는 별거 아닐 텐데. 저는 가방 속에 러시아와 독일 철도 시스템의 자료를 잔뜩 넣고 갔습니다. 한국 기술의 허점을 찾아내서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공항과는 천지 차이였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도시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사람들은 분주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보았던 시끄럽고 혼잡한 모습. 대신 마치 유럽의 어느 도시 같은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건 아닐까? 동료 파리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쇼를 위해서 좋은 곳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우리를 플랫폼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열차를 목격했습니다. KTX였죠. 매끈하고 은빛이 흐르는 차체, 잡음 하나 없이 정렬된 객차들의 실루엣이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게 정말 열차인가요? 막내 기술자 자밀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기관차들은 육중하고 강인한 느낌이었고 독일의 ICE도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이 열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야. 중요한 건 성능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동료들과 함께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탑승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고 다리를 쭉 뻗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크고 맑았으며 무엇보다 실내가 조용했습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뭘.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출발 시간이었는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기차들은 출발할 때 칙칙폭폭 소리와 함께 큰 진동이 있었는데 이 열차는 정말 움직이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이한 경험이었죠. 러시아 기차들은 출발할 때마다 엔진 소리와 함께 객차 전체가 덜컹거렸는데 이 열차는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움직이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창밖을 계속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움직이는 거 맞나요? 팀장 라시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속도계를 보니 이미 시속 200km를 넘고 있었는데도 몸에 느껴지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철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소리였습니다. 분명 대형 고속열차인데 실내는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차들은 달릴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승객들이 대화하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속삭이듯 말해도 충분히 들렸습니다. 심지어 옆자리 할머니가 뜨거운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컵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커피를 꺼내 마셔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나라 기차에서는 물조차 제대로 마시기 어려웠거든요. 동료 파리드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알리셰르, 이거 정말 기차가 맞나요? 마치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객차 곳곳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판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노약자를 위한 특별 좌석과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공간까지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죠. 이상하다. 이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교통수단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철도는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는데 이 열차는 승객이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할지를 먼저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58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시간표상으로도 58분이었는데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열차가 한두 시간 늦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런 정확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떤 소란이나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자 한국인 안내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KTX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말 그대로 말문이 막히는 경험이었죠. 속도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서 우리는 이미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열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철도는 늘 시간에 쫓기고 소음에 시달리고 사고를 걱정해야 했는데 이곳에는 그런 불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의 표정도 여유롭고 평온했죠. 마치 집에서 쉬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 측 기술진과 본격적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운전을 마친 직후라 모두 조금은 들뜬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표면적인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시스템의 철학이었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말입니다. 기술 브리핑이 시작되자 우리는 세세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운행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 비상 상황 대응, 프로세스, 정비 주기와 예비 부품 공급 체계까지. 모든 질문이 직선적이었고 한국 기술진들도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고 시나리오 대응 매뉴얼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비정상 상황까지 가정해서 승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나리오가 수십 가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터널 내 정전 발생 시 승객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열차 내부 LED 조명을 자연광과 유사하게 조정하고 자동으로 스피커를 통해 안내 멘트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은 기능 위주여야 한다고 배웠고 효율성이나 속도 같은 수치에만 집착해왔는데 이들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객차마다 설치된 전용 비상 키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기본 응급약품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한 작은 담요,
노인을 위한 간단한 지지 장치, 그리고 정전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용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국 기술자 한 분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차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싣는 공간이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루가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이었죠. 기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따라잡을 수 있고 소음도 줄일 수 있고 디자인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의 한 기술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따라잡으려 했던 건 겉모습이었구나. 진짜는 이 안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도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달리려 했고 멀리 가려 했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함께 가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동료 파리드와 맥주를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알리셰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요. 한국을 너무 얕보았던 거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기술자라면서 기술보다 출신지를 먼저 따지고 기계를 보기보다 선입견부터 앞세웠으니까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마련한 소규모 공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할 시간이었죠. 그 자리에는 우리 기술팀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보좌관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평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만남이 이제는 하나의 국가적 결정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예정된 도착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하셨고 단정한 수트 차림의 차분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틀간의 시운전과 현장 평가를 진행한 모든 기술진과 운영진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브리핑 자료가 전달되자 화면에는 우리가 KTX에서 목격한 디테일과 감동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능, 효율성, 승객 보호 시스템, 장애인 접근성, 정시율, 유지관리 비용까지. 우리는 며칠간 감탄과 경계를 반복하며 쌓아온 관찰들을 모두 그 안에 담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료를 조용히 읽으시더니 한 장을 넘기고 또 넘기다가 마침내 손을 멈추셨습니다.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모두의 시선이 그분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 그게 진짜 국가가 갖춰야 할 힘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무언가를 메모하는 척하며 눈가를 닦았고 한 기술자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늘 국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스템 설계에서 사람을 고려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기술은 기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책임지는 것임을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꿔야 할 건 단지 열차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어떤 열차를 수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철학을 우리의 철도에 담을 것이냐는 질문이었죠. 간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리 팀의 최고참 기술자 하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철도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길을 만들었네요.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지만 철학은 나라의 품격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국인 기술진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기술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저는 기술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 김 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시스템이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25년간 제가 추구해온 가치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저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배려할 수 있었을까? 우리와는 무엇이 달랐을까? 결론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떠올렸고, 속도보다 안전을, 효율보다 신뢰를,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을 통해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도는 그 철로 위에 철이 아니라 마음을 깔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서 처음 회의를 열었을 때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려, 신뢰, 사람 중심. 그리고 철도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루를 품는 공간이라는 표현까지. 몇몇 동료들은 처음에는 생소한 눈빛을 보였지만 점점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고참 기술자 하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어떻게 더 빠르게 만들까, 어떻게 더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타는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부터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팀은 기존의 노후철도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국 KTX에서 봤던 요소들을 하나씩 참고했고 우리 땅의 기후와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갔습니다. 기술 협의가 필요할 때는 한국 측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고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꺼렸을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기술 강국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겸손했고 자신들의 시스템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질문들 속에서 저는 기술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운전 때 탔던 열차를 떠올립니다. 고요했던 출발, 흔들림 없는 달림, 그리고 조용히 멈춰서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안에 담긴 모든 설계와 움직임들이 하나의 말 없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열차는 사람을 태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기술의 나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람의 나라였고 그들의 철도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따뜻한 길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 가장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추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